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제8장 심리적 화석화가 이루어진 이유. 심리 조종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누락하고 자기가 억울한 피해자인 척 얘기를 다시 쓰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찾기란 힘들다. 어떤 심리 조종자들은 정말로 어릴 때 정신적 외상이 남을 만한 비극을 겪고 그 단계에 고착되어 버린 듯 보인다. 그러나 모든 심리 조종자가 이런 것은 아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 만연한 소아성의 행각이 수면으로 부상하는 중이다. 이 추잡한 일에 연루된 야비한 사제들도 문제지만 교회 당국이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모호하기만 하다. 교회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조용히 넘어가기를 원했고 관련자들을 눈감아 주었다. 이제야 대중은 이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하지만 가톨릭 주교들의 태도는 성학대를 당하는 아동의 가족들이 취하는 태도와 완전히 똑같다.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가정에서도 식구들은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고 죄인을 감추기에 급급하다. 법조계가 이 현상의 존재와 심각성을 계속 부정하고 있다. 그 후도 달라진 것은 없다. 심리 조종자는 변태적인 부모에게 일종의 후계자 지명을 받고 자란다. 다른 형제 자매들은 그냥 멸시당하다가 단순한 조종 대상이 되어버린다. 변태적인 부모는 자기가 선택한 그 아이만 특별하게 대우하면서도 그 아이를 물건 취급한다. 그는 그 아이를 자기의 수족 삼아 남들을 괴롭힌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애정을 빙자해 아이에게 허용하고 자신의 썩어빠진 노하우와 적자 생존 법칙에 따른 가치관을 전수한다. 아이는 부모의 일탈과 잔인한 짓거리의 공모자라는 특별한 위상을 차지하면서 점점 인간다움을 잃는다. 다른 아이들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실은 부러워할 게 못 되는 위상이다. 변태와 손발 맞는 공모자가 되어서 뭐가 좋다고 아이는 자신을 감정적으로 보호해야만 한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야 일을 저지르고 악의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인간다움의 퓨즈가 끊어진다. 그때부터 심리조종자는 아무에게도 감정이입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 표현은 그의 경멸과 증오를 부채질할 뿐이다. 당신은 울어봐야 어리석고 약해 빠졌다는 소리만 듣는다. 꼴 좋게 당했다며 조롱당할 것이다. 그렇게 자라서 심리 조종자가 된 아이는 세 가지 감정밖에 알지 못한다. 가장 센 사람이 됐을 때의 사악한 승리감, 자기가 졌을 때의 분노, 벌을 받지 않으려고 과장하는 자기 연민, 그리고 이 감정들의 바탕에는 심각한 피해망상과 불안이 깔려 있다. 심리 조종자는 순진하게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위험하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심리 조종자들이 왜 그 모양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나는 이 대목을 쓸까 말까 다소 망설였다. 그 이유는 피해자들이 나쁜 버릇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리 조종자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피해자라고 생각해 주는 몹쓸 버릇 말이다.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측은히 여길 수는 있다만 어른이 된 지금은 얘기가 다르다. 게다가 현 상태에서 동정하면 그들의 일탈을 눈감아주고 전능 환상을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당신이 정말로 심리 조종자를 돕고 싶고 당신 애정의 증거를 보여주고 싶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확실히 단속하라. 그 사람은 제재가 있어야 차분해진다. 그런데 심리 조종자를 단속하기란 잠시 숨 돌릴 겨를도 없는 풀타임 업무다. 그들도 개과천선할 수 있을까? 강연 때마다 나오는 질문이 있다. 나는 딱 잘라 아니요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환호하고 어떤 이들은 붕괴한다. 하지만 내 견해는 순전히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심리 조종자는 변하지 않는다. 첫째, 사람이 변하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변화에 대한 욕구를 느껴야 한다. 그런데 심리 조종자는 변화를 촉구하는 쪽이 아니다. 그는 사정상 불쌍한 척을 하고 있을지언정 자기에게 무척 만족해하고 자기를 마음에 들어한다. 그 사람이 허접스러운 제 꾀를 자랑할 때 귀를 기울여 보자. 심리 조종자는 자기가 엄청 세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줄 안다. 그는 자신의 복수와 계략을 의기양양하게 떠벌린다. 그러면서 본인의 개똥 철학을 피력한다. 세상 사람은 다 어리석고 약해 빠졌다. 자기만 잘났다. 자기는 인생을 알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해도 넘어가지 않는다나. 다른 사람들은 떡 줄 일 없으니 다 짓밟아야 한다나. 다시 잠이나 자 단계에서는 심리 조종자도 다 알아들었다고 이제 자기가 달라질 거라고 맹세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저 사람이 변화할 것처럼 굴면서 잠시 시간을 버는구나 라고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변화는 보름이 못 가 말짱 도루묵이 될 것이다. 둘째, 심리 조종자의 사고 체계는 자기 비판을 봉쇄한다. 자신을 조금도 문제 삼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자기 개발을 이끌지는 못하는 법이다. 그 사람 말을 잘 들어보면 이런 특징도 쉬 알 수 있다. 심리 조종자는 절대로 자기 탓을 하지 않는다. 항상 남들이 먼저 시작했지. 자신은 순수하고 아무 죄가 없다. 남들이 이러저러하게 행동해서 자기가 거기에 반응했을 뿐이라나. 그들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 그 이유를 기꺼이 밝혀둔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인질 삼아 심리 지배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달라질 거라는데 그 시기는 항상 뒤로 미뤄진다. 피해자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포기해야만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심리 조종자를 알아보는 방법들. 의심을 완전히 걷어내기 위해 여러분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전에 꼭 확인해 봐야 할 사안들을 정리해 본다. 우물에서 숭늉 찾기. 심리 조종자는 먹잇감을 함정에 빠뜨리기에 급급하므로
자기가 낙점한 상대의 삶에 정광석화처럼 침투하고 상대를 올가맬 수 있는 약속들을 가급적 빨리 받아낸다. 여러분이 진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너무 빠른 거다. 만난 지 10분밖에 안 된 사람이 벌써부터 당신의 보호자가 된 것처럼 허물없이 반말을 한다. 보름 전에 첫 데이트를 하고 이제 막 서로 알아가는 커플인데 상대는 바로 살림을 합치자고 한다. 상대는 자꾸만 밀고 들어오는데 예의 없이 막 대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제자리로 돌려보내기가 힘들다. 하지만 이 말은 그 사람이 먼저 예의 없이 자기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 사람을 따끔하게 단속하더라도 딱히 더 예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심리 조종자는 포식자다. 그는 자신의 호감형 가면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을 잡으려면 자기 본색이 드러나기 전에 신속히 해치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지만 진면목을 알 만큼 가깝지는 않던 심리 조종자가 당신의 삶에 비집고 들어오는 경우 가끔 좀 다른 스토리가 펼쳐지기도 한다. 어느 날 그 사람이 기회를 보고 다가온다. 주로 당신이 뭔가 큰 일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을 시기다. 그 사람은 당신의 빈 틈을 파고 들어와 누군가가 함께 해주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당신의 욕구 속에 또아리를 튼다.